오늘 급식 메뉴는 뭔가요? 고기가 이분하게 익지 않았어요. 제가 보류하겠습니다. 청경채의 익힘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축하드립니다. 붙으셨습니다. 올해 수많은 유행어를 만들어내면서 탕후루잖아. 모든 컨텐츠 중 단연 화제성 1위를 차지한 흑백 요리사.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고 제일 뜨거운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절대 미각 미슐랭 3스타 셰프 안성재입니다. 1982년 서울 동작구에서 태어난 성재는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13살, 부모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온 가족이 한국을 떠나 새로운 나라, 미국에 가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죠. 샌디에이고라는 곳으로 이민을 13살 때 갔어요. 아메리칸 드림 있잖아요. 더 우리의 삶이 좀 풍요로워지고 뭐 이런 꿈을. 하지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떠나온 대부분의 이민자 가족들처럼 성재 가족의 이민 생활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민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네. 양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티셔츠 가게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식당도 좀 이렇게 하셨었어요. 중식당. 어린 성재도 14살 때부터 학교가 끝나면 부모님을 도와 벼룩시장에서 양말과 셔츠를 팔며 생계를 꾸려가야 했습니다. 6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 가장 많은 기억이 손님한테 티셔츠 팔고. 풍족한 삶을 꿈꾸며 도착한 미국이었지만 넓은 땅덩어리에서 생활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오래된 중고차 한 대를 사고 나니 가족들의 통장 잔고는 영원이 되고 말았죠. 차를 사고 나니까 은행에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을. 그러나 남들보다 더 일찍, 남들보다 더 늦게까지 일하면서 조금씩 인정을 받으신 성재의 부모님은 점차 미국에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어요. 성재는 이때부터 셰프의 꿈을 꾸진 않았어요. 맨날 아버님 어머니 도와드리는 게 어린 나이에는 좀 싫었어요. 그렇게 20살이 되던 해 부모님의 착한 막내 아들이었던 성재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미군을 가면은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겠다 생각에 미군을 네. 지원을 했어요. 미군이 되면 돈을 벌면서 여러 나라에도 갈 수 있으니 자신이 꿈꾸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성재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9.11 테러 사건이 이제 일어나서 이라크랑 전쟁이 시작됐는데 거기에 지원을 했어요, 제가. 당시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전쟁 중인 이라크로 파병을 지원한 성재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포병으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대충 하는 것은 없다. 최선을 다하자는 마인드를 그때 얻게 되었죠. 그렇게 군대에서 착실히 돈을 모은 후 전역한 성재는 드디어 셰프의 길을 가지 않고 차를 사요. 포르쉐 정비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성재는 군대에서 번 돈으로 스포츠카를 질러버리죠. 이라크에서 번 돈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포츠카를 샀어요. 그렇게 정비사의 길을 가려던 바로 그때 우연히 하얀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게 됐고 요리 학교였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캘리포니아의 르꼬르동 블루 프랑스 요리학교 학생들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성재의 머릿속에서 스파크가 확 튀게 됩니다. 아, 요리사라는 길도 되게 멋있는 길이구나 생각을 해서 요리사가 되는 거를 꿈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성재는 뭔가에 홀린 듯이 정비공의 길에서 셰프의 길로 진로를 급작스럽게 변경하게 돼요. 그렇게 성재는 요리학교 졸업 후 당당하게 미국에서 일식 최초로 미슐랭 별을 받은 캘리포니아의 최고급 일식당 우라사와에 지원하게 돼요. 가장 좋은 레스토랑이고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 내가 들어가야겠다. 그런데 결과는 거절만 수십 번. 우리 일본 사람만 찾는다.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 돈은 줄 수 없다. 널 못 믿겠다. 일본 사람도 아니고 일식 경력도 없고. 그렇게 성재는 일식당 취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전화를 한 건 물론이고 급기야 우라사와를 찾아가서 돈 안 줘도 되니까 일만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곡히 부탁했고 결국 한 달 가까이 무급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되게 막막했죠. 근데 일단 가고 보자. 일단 고. 다행히 성재의 진심은 우라사와에 닿았고 3주 정도 지났을 땐 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우라사와에서의 일이 녹록치만은 않았어요. 한국인이었지만 일본 사람처럼 머리를 밀고 신발은 남학신을 신고 일을 했어야 했고 당시 일본 최고의 야구 스타 이치로가 성재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한국에게 2연패를 당하자 내가 이 한국 새끼들 내가 다 밟아버릴 거야! 라는 식의 욕을 그의 앞에서 해대기도 했죠. 성재는 그토록 간절히 일하기를 원했던 우라사와였지만 그런 거를 겪으면서 이렇게는 하기 싫은데 이런 모습으로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런데 이때 그에게 믿기 힘든 놀라운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하루에 입사 지원서만 약 1천여 개가 들어오고 세계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미슐랭 3스타 최고의 레스토랑 프렌치 런드리의 한인 셰프 호릴리가 우라사와의 손님으로 온 것이었죠.
여느 때처럼 성재는 최선을 다해 정성스럽게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했는데 코릴리는 성재의 음식을 먹더니 프렌치 런드리라는 곳이 있는데 너가 일하는 걸 보니까 그냥 같이 잡오포를 하셔서 바로 갔죠. 군생활 때에도 힘들었던 일식당에서 일할 때에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인드 덕분에 성재는 기회가 자신을 찾아왔을 때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It's not about how far you're trying to go. It's more about daily basis, repetition of things that we do every day. If you focus on that, I think the door will open for other opportunities. 그렇게 성재는 미슐랭 3스타 프렌치 런드리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정식 셰프가 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샌디에이고에서 가족과 함께 들판에서 봤던 코스모스를 생각하며 모수라는 이름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신의 첫 레스토랑을 개업합니다. 행복했던 추억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을 때 코스모스 꽃밭에서 제가 뛰어놀던 기억이 있어요. 모수라는 개인적인 감상을 담은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안성재 셰프가 야심차게 시작한 모수는 망합니다. 음식 리뷰를 하는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신문사에게 음식은 맛있는데 공간이 이상해. 공사를 하다 만 것 같아. 신규 개업 업장 중 제일 비싼데 누군데 대체 이렇게 하냐? 건방지다 라고 하는 엄청난 호평을 듣게 돼요. 신문이 나오는데 거기서 레스토랑들을 리뷰하는 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쳐요. 엄청 비하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닫아야겠다.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때 레스토랑 모수에 대한 미슐랭 발표가 나오는데요. 결과는 원스타. 이후 매일 예약 매진 행렬을 달리며 다시 기사회생을 하게 됐다고 해요. 처음으로 자신이 직접 오픈한 레스토랑이 미슐랭 스타를 받은 후 가장 먼저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그럼 너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것이니? 라고 지그시 물으셨고 안성재 셰프는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라며 수화기 너머로 함께 눈물을 훔쳤다고 해요. 3스타를 받았을 때보다 처음에 어머니가 그 말씀해주신 그 순간이 아직은 더 저한테는 더. 그렇게 샌프란시스코에서 드디어 인정을 받은 안성재 셰프는 갑자기 잘 나가던 레스토랑을 접고 한국으로 와요. 아직 이루어야 할 게 더 많고 고향으로 돌아가 한국 토종의 재료와 문화유산을 사용하고 싶었어요 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Use the indigenous ingredients, the Korean culture, the heritage. 그렇게 안성재 셰프는 서울 한남동에서 모수 서울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모수를 한국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으로 만든 것이었죠. 치고 나가야지만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일 좋은 거를 사서 제 가격에 받자라는 말. 결과는 그야말로 대성공! 안성재 셰프는 2023년에 대망의 미슐랭 3스타를 받게 되죠. 이 당시 미슐랭과의 인터뷰 도중 깜짝 발표를 듣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그는 가장 먼저 공을 자신의 팀에게 돌렸어요. 모수가 별 3개 받았대.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I always take it very, very seriously. I try to stay true to what I do. 그런데 기쁨도 잠시. 2017년부터 계약을 이어오던 CJ 제일제당과 2024년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파트너십을 종료하게 되는데요. 파인다이닝은 요식업 관점에서 봤을 때 적자가 심한 구조이고 회전율도 취약해서 높은 인건비와 고급 식재료, 좋은 식당 위치 등을 위해서 엄청난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최근 물가는 상승했지만 경기가 악화되면서 한국 외식 산업이 전체적으로 침체기를 맞아 모수 또한 이러한 이유로 잠시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리뉴얼 준비를 하면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던 그때 안성재 셰프는 한 방송사로부터 제안을 받게 됩니다. 지금껏 한국에 없었던 새로운 요리 프로그램을 기획 중인데 심사위원이 되어달라는 제의였죠.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바로 흑백 요리사. 안성재 셰프의 모토인 뭐든지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말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낙담하지 않고 차근차근 리뉴얼을 준비하던 그에게 또다시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셰프님이 그 말씀했던 게 제 기억에 남아요. 심사를 본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다. 내 심사에 토를 달 사람은 한국에 없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으로 무장한 그는 방송사의 역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요리를 진심으로 대하는 요리사들이 폄하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한국 외식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었죠. 안성재 셰프의 자신감에 캐스팅을 확정한 방송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흑백 요리사는 서바이벌 경연 프로그램 형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공정하고 즐겁게 경쟁에 참여하는 분위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함 그리고 감동을 선사하며 방영 직후 시즌2 제작까지 확정짓습니다. 백수저를 심사하는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 그러나 엄청난 흑수저이다 못해 눈물 없이 듣기 어려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던 안성재 셰프.
한때 집세를 내지 못해 노숙자로 살며 공원에서 자기도 했지만 신용 불량자가 되든 노숙자가 되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안성재 셰프. 요리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인내심을 꼽은 그는 레스토랑에 갈 때 일을 하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절대 버틸 수 없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곧 요리인 것이죠. 올해로 33인 저는 사실 아직도 진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내 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확실히 찾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 영상이 보시는 분들께 감동과 즐거움을 최대한으로 선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안성재 셰프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인내하다 보면 분명 좋은 기회를 만나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우리 존버하자고요, 존버! 안성재 셰프, 그의 교훈은 곧 존버였다. 오케이. 우리나라 미식 분야의 대표주자 안성재 셰프의 스토리. 오늘 영상 즐거우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니 가시기 전에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